네, 반갑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휴가를 보내고 왔더니 아주 난리가 나네요. 네, 투매성 물량들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해외 시장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수급 동향 이 정도까지 빠질 이유는 없는데 주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아무래도 이제 참지 못한 그런 자금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침 시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아요. 즉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 양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약간 진정세 그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개별주 위주, 네,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위주 이런 중소형주 위주에 그동안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좀 버텼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무지하게 쏟아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받아주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면 이쪽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런 거 아니라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반대 매매라거나 또는 고점권에서 이거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쏟아내는 물량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로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답답한 국면들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3141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자, 이 자리는요, 지금 최근에 형성된, 즉, 올해의 저점 라인대, 즉,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저점 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밀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데 라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것은 RSI 지표예요. 지금 RSI 지표가 30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매도예요. 과매도가 나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겠지만 거의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라면 저점권 공략 조만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고요. 자, 매도가 그동안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더 나온다고 이렇게 약간 의아하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제 뭐 이런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이제 정말로 다 나왔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바로 받기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과매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죠. 지금 2.68% 이 정도면 투매라고 보셔야 됩니다. 투매인데 오늘 그냥 물량을 다 쏟아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었던 고리였고요. 지금 상승 포인트의 지지라인대가 1020이었어요. 이거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포인트도 마이너스 2.6%. 자, 이 정도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2% 정도 빠진다라는 것은 뭐 대단한 어떤 지각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종목군 간에 어떤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런 포인트까지 나올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자, 코스피 쪽으로 종목들이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타익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강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끌어내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도 추세를 봐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큼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상관없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7월달에 고생 많이 했는데 8월달에 더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피곤하죠. 휴가 끝났으면 이제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벼르고 별렀던 거 이제 휴가 동안에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주식 어떻게 하지? 팔아버려. 에이씨 열받아. 그러면서 시작과 동시에 갖다 던지는 사람들. 근데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시죠? 아침 시점인데도 전 거래일의 한 절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처럼 이렇게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반대 매매가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만약에 집중되었다면 오늘 주가 하락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4,300억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멈춰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많이 빠지고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 쪽에서 일단 매수가 살살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금융투자가 매수에 살살 나서고 있다. 자,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저점권에 대한 냄새.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과매도예요. 시장 자체가 과매도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지금까지 끌려 내려왔다라면 객이세요, 그냥. 아니, 지난주에도 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 빠졌잖아요. 네.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버티세요. 왜냐면 현재 시점은 저점과 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점과 멀지 않았다라면 그 위치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닥인 것 같다고 들어가도 더 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려가는 구간들은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변동성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는 전략들 필요하겠고요. 조만간 움직임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들 업종별 현상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죠? 자, 그동안은 지금 지수 시장 대비해서 전기전자 쪽 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도 물론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천억입니다. 이 정도면 요즘에는 껌이죠. 네. 뭐 그거밖에 안 팔았어? 맨날 뭐 2조 원 막 이렇게 팔더니 3천억이 하고? 네. 그렇다는 것은 매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모습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떨어졌다는 부분. 물론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매도가 멈췄다는 거.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매도가 멈추는 게 먼저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매수로 바뀌기만 하면 시장 바로 반등 나가거든요. 반등 나오기 전에 한번 쏟아낸다라면 사람들이 털고 물량 받아서 땡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은 지금 무난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요렇게 살짝 양봉 포인트 나타나고 있고요. 과매도예요. 삼성전자를 지금 1% 정도 살짝 뭐 발가락 정도 담그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게 추세의 전환 포인트는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반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7만원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번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왜냐면 삼성전자는 중간에 받아줄 만한 구간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지라인인데 딱 거기 걸치죠. 네, 이 부분 지지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 나오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가도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리는 지지선에 대한 반등, 그 다음에 매도가 좀 멈춰있는 모습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요 포인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추세가 이제 완벽하게 돌아선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오늘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얘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네.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주도 움직임들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지주나 KB금융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보험주,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오늘 5%나 올라갑니다. 뭐 신고가 빵 터지는 모습인데, 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금융주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뭐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근데 금융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올라가는 건 뭐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크게 주가가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은 지금 와장창인데 뭐 LNF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매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뭐 CJ ENM도 지금 많이 빠졌어. 와,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긴 한데, 이 종목은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저점권에 대한 추세가 약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만원 정도가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라면 다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수익률 좀 아까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올 연초에도 마찬가지였죠. 들어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팔고 나서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 코스닥 쪽에는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들이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소재 부품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 그동안 좀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약간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자, 팔아먹는 것들, 즉 고점권에서 수익 실현하자,
에이, 시장 들어오는데 팔아먹자. 이런 식의 느낌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억울하게 좀 끌려 내려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11시 자료를 좀 볼게요. 11시 자료 보시면 지금 기관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뭐 매도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 아마 이쪽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는 팔고 있네요. 근데 삼성전자 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연기금은 뭐 그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투자가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금융투자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반등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얼마만큼 힘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반등이 달려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막 강하게 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라는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분위기가 얼마만큼 달라질 것이냐는 역시 외국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매도로 쏟아낸 거라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순간 놓치거든요. 그냥 물리더라도 가지고 가야지 그 상승 물살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려도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거, 보유하시는 전략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매도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하이닉스는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일단 거기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도 삼성전자의 매도가 외국인 매도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차익 실현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아직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 일단 지지선을 통한 기술적 반등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매수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매수를 통해서 반등이 살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난번에 월급 종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네, 그대로 유지 잘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큰 문제 없었고요. SNU가 지금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뭐 크게 뭐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월급 종목들도 다 좋지 않아요. 뭐 시장이 다 밀리는데 뭐 월급 종목이 아니라 월급 할아버지 종목이라도 다 밀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밀릴 때는 뭐 방법 없습니다. 야, 성투사 네가 뭐 이렇게 잘한다더니 어떻게 뭐 주가가 뭐 또 계좌가 종목들이 현실이 나냐? 네, 계좌가 밀리면, 시장이 밀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라고 뭐 수익이 막 뻥뻥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장이 밀렸을 때 얼마만큼 잘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을 유지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 위기 다 극복해 나가실 수 있고요.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더 크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종목군들이 수익도 까먹고 뭐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구간 지나가고 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날씨도 보세요. 막 더웠다가 요즘에는 새벽에 춥죠. 네. 어느새 이렇게 네. 이제 다음 주에 쳐서 지나면은 정말로 더위가 물러가 버리면은 아주 뭐 긴팔 꺼내서 입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유지해 나가셔야 되고요. 완전히 한 곳에 정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유지하시고 아직은 추세가 꺾인다거나 시장이 무너져야 될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바라보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부족하시다. 그래도 걱정된다.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조금 있다가 점심 드시고요. 13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오셔서 네, 또 방송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시 30분에 무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